자, PV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연력학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1번 상태고, 여기 2번 상태예요. 이때는 온도가, T1인 등원 곡선이에요. 등원 곡선. 그래서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이렇게 온도가 유지하면서 팽창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등원 과정이라 하죠. 등원 팽창이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그릴게. 자, 이거를 내가 T2 등원 곡선이라 할게요. 온도가 누가 더 큽니까? T1이 크죠? PV는 NRT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요 상태, 여기. 여기를 3번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4번이라 할게요. 근데 단열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1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희한하죠? 압력은 떨어지나 올라가나? 떨어지죠. 온도는 떨어지나 올라가나? 떨어지죠. 부피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이런 거를 단열 팽창 곡선이라고 해요. 이런 거요. 단열 팽창. 단열. 자, 단열이란 게 무슨 말이야? 열의 출입이 없어. 열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나가지도 않아. 출입이 없는 그 상태별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연력학 일법칙을 써갖고, 그러면 연력학 일법칙을 쓰면 Q는 델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하는 일을 더한 건데, 열이 Q가 0이란 뜻이라고. Q가 0 맞지? 그러면 델타 U 더하기 W이고 맞죠? 단열 과정에서는. 따라서 일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는 거. 이 일은 뭐죠? 이 넓이 구하는 거죠. 밑에 넓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적분해야 되잖아요. 적분. 근데 적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 변화. 자, 근데 아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였어? 2분의 3 NR 델타 T죠. 근데 델타 T는 뭐 빼기 뭘까요? 온도가 T2, T1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하는 일은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하는 일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얼마? 2분의 3 NR 처음 온도 빼기 나중 온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열 과정일 때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진짜. 적분해야 되는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단열 과정일 때 아주 특이한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1번 상태에서, 자, 단열 그 곡선식인데, 1번 상태에서 압력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V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뭐랄까요? V3라 할까요? 부피를. 그럼 여기는 뭐라 하죠? 요걸 P1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3번 상태에서 압력을 뭐랄까?
그렇지, P3라고 해, P3. 그럼 P1 곱하기 V1 하고, P2 곱하기 V2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나 다르나? 한번 생각 좀 해봐. 다르지? 누가 더 커?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P3, 여기야, 미안. 쏘리. 이거, P3 더하기 V3 하고, P1 더하기 V1 중에 같지는 않잖아. 네. 근데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죠? 네. 왜 얘가 더 크나? 에너지. 옳지. 온도가 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V에다가 지수를 곱하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지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같다는 거야. 아주 처음 듣나? 아니면 들어봤나? 옛날에.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PV의 요 감마라고 들어봤나? 감마. 혹시 미투 할 때 옛날에. PV의 감마는 어디서나 똑같다는 단열 곡선 식이 하나 나와요. 이거 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메모를. 단열 과정일 때는 특이한 관계식이 하나 있구나. 이걸 단열 곡선 식이라고 해요. 감마가 30이에요. 그렇지. 감마가, 자, 이게 3분의 5야. 이거는 이제 기체 분자가 단원자 분자예요. 그 분자인데, 한 개짜리, 입자 한 개. 분자. 단원자 분자, 이걸 이상기체. 얘는 이렇게 3분의 5가 나와요. 근데 그 C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CO2. 네, 이거 그럼 3V분의 CT. 그렇지. 그거 알고 있네. 그래서 이거를 비열비라고 그래요. 비열비. 감마를. 감마 비열비는 바로 CV분의 CP 해가지고, 이런 거 본 적 있나? 이런 거. 이거는 비열인데, 자, 조금 적어줄게. 요거는 비열인데, 비열인데, 그러니까 부피, 여기 첨자입니다, 첨자. 부피 변화를 없이, 그러니까 부피를 고정했을 때, 비열. 이걸, 정적 몰 비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안 변했을 때, 비열. 요거는 뭘 안 변했을 때? 등적, 이게 등적이랍시다. 이건 뭐가 안 변할 때나 그러면? 등하, 그렇지. 압력이 변화가 없이 비열을 말하는 거예요. 비열은 뭘 말하나?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거든. 근데 압력이 고정된 거야, 이 경우. 등한 몰 비열. 이건 뭐야? 부피가 고정한 상태에서 1g을 1도씨 올리는데 열이 얼마큼 필요한 거야. 기체는 왜 이랬을 수밖에 없나? 막 열을 받으면 막 부피도 커지고 막 압력도 커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라고. 근데 고체는 그냥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아까. 응? 고체는 어떻게 썼나? 그냥 이렇게. 그냥 비열 C라고 적잖아. 얘는 고체는 열받아 부피가 크게 변하나 안 변하나? 변화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몰 비열 안 쓴다는 거야. 근데 기체는 좀 열받으면 온도를 높이는데 열받으면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니까 한 개를 고정하고 비열을 이제 측정한 거야. 그거의 비를 우리가 비열비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같으면은 이게 CV가 얼마죠? 단원자 분자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는 등적 몰비열이 2분의 3R입니다.
CP는 뭘까요? 등압 몰비율 2분의 5R이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커. 비율이 좀 더 크다. 압력을 고정하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죠? 이게 3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과정일 때는 P하고 V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라고. 요거는 어디서나 같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PV 감마하고 여기에서 PV 감마하고 또 이모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여기하고 여기 P랍니다. 여기 PV 감마는 다 똑같다는 거라. 여기서 이게 단열식입니다. 자, 요거 밑에 건 어려우면 그냥 적어두고 이건 알아야 돼요. 1. 쉽게 구할 수 있죠. 왜 쉽게 구할 수 있지? Q가 0이니까 1은 즉 내부 에너지 변화를 마이너스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디 있죠? 공기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팽창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부피 커지니까 기체가 한 일이 양수겠지. 그 안에 부피가 확 커졌으니까. 그럼 그 안에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 그러니까 공기가 올라가면서 팽창하니까 그 안에 공기가 차가워져 가지고 응결이 되는 거라고. 그걸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맞죠? 여기 온도가 떨어지죠. 여기 보면은 팽창하면은 부피는 커지는데.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져. 근데 여러분들 그 자전거 타이에 막 그 펌프질하면 그 펌프가 뜨거워지나 차가워지나? 펌프질하면 뜨거워지죠. 이것도 단열 압축이야. 단열 압축 탁 하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온도가 확 올라가.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새가 없어. 그래서 그걸 단열 과정이라고 해. 그 단열 과정일 때 이런 쉽게 구할 수 있다. 온도 차이만 알면 된다. 2분의 3은 뭐냐? 이게 단자, 분자, 기체인 거야. 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 이원자 분자 하면은 O2 같은 거는 이원자 분자죠. O2. 걔들은 얘가 2분의 3이 아니고 얼마죠? O2. 분자가 막 두 개야. 2분의 5가 되고, 2분의 5. 그건 일단, 고난자 사용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정은 다 있어. 연력학 과정은 다 있어. 몇 개 있지? 연력학 과정이? 4개. 자, 해보자. 등적 과정, 증가. 등압 과정, 등원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연력학 2법칙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은 좀 전기도 좀 들어가야겠는데 단원종합평가도 해야 되나? 자, 연력학 2법칙을 들어갑시다. 2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아까 Q는 뭐였죠? 공식이 델타 U 더하기 W였죠. 그러면 열이 들어온 만큼 내부 에너지라는 게 변화하고 또 1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뜻이라고.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그러면은 뭐가 변한다는 거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엔트로피. 들어봤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증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엔트로피를 뭐라 하죠? 한번 좀 말해가지고. 무질서. 그렇지.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도. 또는 요즘 말로 하면, 무지라고 들어갔나? 모른다. 우리가 뭘 몰라. 정보의 부재의 정도. 정보가, 어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 엔트로피가 커요. 그죠? 뭘 많이 모르면 엔트로피가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동전을 갖다가 100개를 딱 던졌어. 그럼 엔트로피가 쫙 동전 100개를 던졌는데 얘가 100개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면서 앞뒤가 나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면 상당히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개를 던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엔트로피가 별로, 아까 100개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무지의 정도라고도 합니다, 엔트로피 갖다가. 요즘 말로는.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엔트로피. 저 화장실 가자. 네? 화장실. 빨리 갔다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엔트로피는, 첫째, 이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엔트로피 증가할 때는 비가역 과정이죠. 자, 비가역 과정이 무슨 과정이죠? 다시 안 돌아와요. 그렇지. 외부에,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과정. 그렇죠?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항상 외부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제. 열이 빠져나가든지, 열이 들어오든지. 시계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걔가 영원히 왔다 갔다 하나, 못하나? 못하죠. 근데 만약에 건전지로 에너지를 자꾸 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물이 식는다, 이런 거는. 물이 식는다. 다시 식었다가 다시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나, 지 혼자? 아는 거죠. 자, 이런 거죠. 또 있습니다. 요런 과정이 얘가 바로 뭐냐면은, 자, 잉크방울. 이거 많이 봤죠, 잉크.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확산해가지고 퍼지는데, 얘가 다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확산 같은 거. 이런 거. 방금? 응? 방금 말은. 왕금 반응 이런 거. 대부분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비가역 과정이죠. 유리가 깨졌다. 떨어져 깨졌어. 그럼 그게 깨진 상태에서 좀 가만히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다시 붙어가지고 물시장이 깨지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맞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이거. 이런 걸 비가역 과정이라고. 비가역 과정. 그래서 비가역 과정에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고립계 들어봤나? 고립계. 네, 돌릴게요. 고립됐다. 이때는 무슨 개지? 도립계가 아니고 이 무슨 개를 고립계라나? 어떤 받침 에너지랑 아예 안 받침 개인데도 에너지도 안 돼. 옳지, 에너지는 안 돼. 에너지와 물질의 출입이 안 돼. 받침 개. 닫힌 개는 에너지는 출입이 돼. 자, 고립계에서는 항상 엔트로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비가역 과정에서는 비가역 과정, 이게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비가역 과정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잉크방울 확산하는데 엔트로피 커져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잖아요.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나? 막 지저분해지죠? 네. 이런 것도 그냥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야. 저절로 놔두면 그냥 항상 이렇게. 제 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깨끗해. 오. 아니요, 치운 적이 없어서 더러워요. 아예 그냥, 극한의 더러운 상태야. 그럼 엔트로피가 그대로 유지되겠네.
자, 고리께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네, 근데 엔트로피가 무한적으로 증가하나요? 아니면 그 딱 기준선이 있나요? 기준선이 있어요. 모든 우주가 완전히 무질서해지면 거기 한계에 딱 다들어. 그걸 이제 우주가 멸망하는 거죠. 우주가 끝나는 거야. 아무런 운동도 무작위적이고 완전 분자 운동 규칙이 없어. 막 생명도 하나뿐도 없어. 다 죽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규칙적인 일을 하잖아. 생각도 하고. 이러면 엔트로피가 좀 작은 거예요. 생명은 엔트로피를 자꾸 작게 만들어, 생명체를.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 무질서해진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지? 엔트로피가 결국은 증가해야 되기 때문인 거라고. 우리 태양계도 언젠가는 소멸하지. 태양에서 지금 막 50억 년 후에 맞죠? 그 태양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막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갖고 자꾸 이게 우주로 퍼내는 거야. 에너지를. 그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계속해가지고. 우주 전체가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주 전체가 아니라 열적으로, 열적 평형이 되면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할 게 없어. 무한정 엔트로피 증가할 수 없어, 우주에서는.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 공식이 바로 고리계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여기 이 같다는 것도 있죠. 자, 앞으로 엔트로피를 기호로 뭐라냐면 S라고 적습니다. 이걸 엔트로피 변화랍니다. 근데 엔트로피가 완전히 0이 돼도 그것도 죽는 거 아니에요? 0이 된다? 완전히 안정화돼.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말은 지가 지자리에 다 엔트로피가 0이 되면 알겠지. 그럼 분자 운동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 맞지? 그것도 죽는 거 아니에요? 0은 안 되는 거 아닐까? 0 그러면 0 켈빈 절대 0도로 갈 수 없다. 거기 이제 만약에 3법칙이다. 만약에 된다면은 그것도 죽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죽는 건 있으면 못이잖아. 그거 참 재밌는 이거 많이 멈춰있겠지. 완전히 안정화. 근데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가 0인 경우는 아까 내가 무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르는 게 없다가 바로 엔트로피가 0인 경우라고. 모르는 게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라. 모르는 게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동전을 갖다가 내가 3개를 딱 던졌어. 맞죠? 그러면은 몇 가지 경우가 나오지? 8가지죠. 그 중에, 1, 2, 3번을 내가 동전에 번호를 매겼어. 1번, 2번, 3번이 하고 딱 던졌어. 8가지 중에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만 있나? 한 가지 있어. 그건 완벽하게 알지. 1번 동전도 앞면이겠고, 2번 동전도 앞면이겠고, 3번 동전도 앞면이겠고, 요때 3개를 딱 던졌을 때 전부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완벽히 알지, 우리가. 그때 엔트로피가 0이라고 해요, 그 상태가. 근데 우주 전체가 엔트로피가 0이다. 그러면 절대 온도 0도가 돼야 되겠네. 전부 분자 운동이 그냥 전부 멈춰버린 거야. 근데 그건 좀 어이없네. 정도잖아요. 무지의 정도. 모른다. 분자가 분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만 다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알면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기만 하는. 근데 절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맞죠? 그 무지의 정도가 상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요거 봐봐, 요거.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 변화라는 겁니다. 처음과 마다정 상태. 근데 요게 0이 되는 경우 있죠? 요때를 가역과정이라고, 가역과정. 이거는 외부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면서 처음으로 돌아와요, 얘는.
그런 경우 있겠나? 전혀 뭐 영향도 안 주고 안 받고 처음 상태 돌아와. 이미 진자 운동. 아니요, 갔다가 올 때 마찰이 있잖아요, 여기. 진자 운동할 때 이렇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마찰이 완전히 없다, 그러면 이런 거는 가역관이 되죠. 아니, 그냥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지에 있다고? 정지해 있으면 원래는. 그건 어떤 과정이 아니지. 시작 때, 그러니까 과정은 뭐가 변해야 돼. 변하면서 영향을 안 주는 거라고. 과학책에는 물의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아, 물의 순환. 마찰 같은 게 없다 가정했어. 아, 가정했을 때, 물의 순환. 순환 과정 할 때 외부에서 무슨 햇빛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것도. 저절로 지 혼자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진자 운동 같은 경우도 여기 마찰만 없다면 과역 과정이 되죠, 여기. 근데 마찰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석을 설치해가지고 붕 띄우는 거라, 여기 갖다가. 그럼 여기 추를 이렇게 다는 거야, 밑에.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얘가 이렇게 돌겠지. 붕 떠가지고. 그러면 자석이 이제 붕 떴으니 마찰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영원히 이제 공기도 완전 진공으로 하고, 맞죠? 어떤 진공 박스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붕 띄워가지고 하면, 탁, 이 땡겼다 놓으면 얘가 영원히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아닌 거야. 왜 아니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 사이에, 자기장이 막 변한 게 또 전기장도 생기고 하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 전자기 현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해놓으면은 내 생각에는 한 달은 왔다 갔다 할 거야. 한 달 정도는. 아주 미약하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는 안 되는 거야, 이제. 맞죠? 그런데 미시세계를 들어가 봐봐. 미시세계. 자, 수소 그 원자가 어떻게 있죠? 핵은 양성자죠. 주위에 전자가 있죠.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은 처음 상태로 올 수 있어요. 얘들.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는 대부분 그 가역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찰할 때 열이 어떻게 나오죠? 열이요? 열이? 도대체 열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막 찌 가다가 막 마찰에서 쭉 정지하잖아. 그러면 막 운동화 사이에 막 따뜻해지죠. 그거는 뭐 어떻게 생긴 걸까? 손 비빌 때 왜 따뜻해질까, 이게? 손에 열 때 자기력의 변화. 자기력의 변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손이 따뜻해서.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손과 손 사이 접촉을 하죠. 그리고 원자 사이에 주위에 있는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부딪히겠지. 전자들이. 그럼 이 전자들이 부딪히면은 어떤 일이 벌릴까요? 전자들이 막. 열이 나요. 그게 바로 그 열이 뭐냐면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복사열을 방출해.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빛이 나와. 옛날에 배웠지, 여러분들. 그러면 눈에 안 보여. 너무 그건 파장이 길어서. 그러니까 그게 복사열이 이제 우리 손바닥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서로 섞이니까. 맞죠? 복사는 저거에서 만나고. 그렇지, 주로 적외선이죠. 선비 이런 거는. 마찰 같은 경우는. 뭐 번쩍 빛이 했다. 여러분 돌멩이 막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가끔 번쩍 막 불똥 튀는 게 있지? 그때는 가시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불은 빛이에요. 불은 빛이에요. 뭐 빛은 뭐 흰빛도 나올 수 있죠. 다 섞여가지고. 어떤 경우는 어떤 또 부싯돌 같은 경우는 또 푸른색도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결국은 이 전자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 막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우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맞죠? 지금 저외선에서 손에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계속 비비고 있으면은 여기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저변 센터 보면 뭐 뜨거울수록 색깔이 뭐 빨간색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점점 여기가 빨개지는 거죠. 여러분들 적외선 센서를 대봐. 그럼 벌게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적외선 센서 있잖아. 갖다 놓고 계속 비벼봐. 그러면 여기가 막 벌게질걸요. 한번 해봐.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가 삼았나? 이 가역 과정은 미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네. 근데 우리처럼 거시 세계에서는 이 전자와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거시 세계에서는 좀 힘들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것이 비가역 과정입니다. 비가역 과정일 때는 항상 엔트로피가 변화가 커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좀 해볼까? 조금 하고 보실까? 네?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오늘 연력학하다가 볼리라고 했는데. 기체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해보고, 아까 동전 이야기 했지? 그 두 가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봅니다. 두 번째로.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 이걸 이상기체로, 이상기체. 우리는 지금 이상기체만 합니다. 실제 기체는 어려워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 자, 그래서 이상기체는 이제 PV 그래프로 하면 좋아. PV 그래프. 자, 여기가 처음 상태, 1번 상태, 처음 상태. 여기를 이제 2번 상태 갑시다. 그럼 요때가 P1, V1. 요때가 V2, 요건 뭐라 하면 돼요, 요거는 P2. 자, 그럼 여기 1번 상태하고 2번 상태로 얘가 왔어. 자, 일로 왔어. 1번에서 2번으로. 그럼 요때의 엔트로피, 이걸 S의 1이라고 합시다. 요 S1. 요 상태에 엔트로피 있거든요. 2번 상태의 엔트로피를 S2라고 합니다. 여기가 나중이고, 여기가 처음 상태래요. 그러면 델타 S는 어떻게 되죠? 뭐 빼기 뭐죠? 변화량이니까. 무슨? S2. 그렇지. S2 빼기 S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엔트로피가. 기체는 아주, 이상기체는 쉽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 자, 여러분, LN은 아나? LN. 자연노브 LN. 네. 그 정도는 합니다. 처음 온도, 나중 온도. 더하기. 그 다음에, NR, LN, V1분의 V2. 요렇게 엔트로피가 나타납니다. 이상기체일 때는. 일단 적어놔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온도, 처음 부피. 나중 온도, 나중 부피. 그거에만 관계되지. 맞죠? 네. 근데, 봐라. 얘가,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어.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온 거죠? 처음에 등적한 다음에 등압으로 온 거죠. 네. 상태가. 그 다음에,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두 번째, 이거는 등압한 다음에 등지겠죠. 이 경로에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온도, 처음 온도, 나중 부피. 나중 온도, 나중 부피. 그래서 얘가 밑으로 그냥 등적한 다음에 등압으로 온 거 하고, 등압으로 간 다음에 등적으로 온 거 하고, 상관없이 엔트로피 변화는 처음과 나중 상태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경로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거를 일식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상태에만 관계된다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상태 함수라고 해요. 상태에만 관계돼. 근데 봐라, 그 등적 등압할 때 들어온 열하고 아까 열역학 일곱칙에서 등압 등적일 때 들어온 열하고 열은 누가 더 많을까요? 열역학 일곱칙. 요거를 1번 과정, 위에 거를 2번 과정이라 하자. 열역학 일곱칙에서 열은 어디서 많이 들어왔을까요? 열이 들어옵니다. 1번에서 2번 상태로 변할 때. Q는 누가 더 많이 들어오지? Q. 생각해봐, 빨리. 열역학 2번이 많이 들어오죠? 네. 온도는 똑같고, 맞죠? 온도 변화는 똑같아. 위로 오나 밑으로 오나 온도 변화는 똑같은데, 일을 누가 더 많이 했지? 위에가 일을 많이 했죠. 맞죠? 그 열은 2번 과정이 열이 많이 들어오고. 그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열역학 일곱칙으로. 근데 엔트로피 변화는 똑같다. 경로에 관계없다. 맞죠?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 하나 내볼게. 만든 문제 하나 내볼게, 여러분. 이 기체에는 엔트로피가 얼마큼 변했을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LN 좀 아는가 보자. 여기가 1번 과정이고, 여기가 2번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 무슨 과정이랄까? 이렇게 등원 과정, 등원 행창. 자, 여기가 EV야, EV. 여기는 그냥 V.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엔트로피는 얼마큼 변했을까요? 자, NR, LN 얼마? 2. 이러면 되는 거야, 맞지, 여기다가. 이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야.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어떻게 가?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이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거. 맞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방 안에 있는데, 방이 두 배 확장이 됐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분자들은. 막 끊임없이 움직여. 그러면 넓은 공간을 움직이면 엔트로피가 이만큼 커집니다. N몰의 이상기체가 방의 박스가 두 배로 커지면 온도는 안 변해. 그럼 엔트로피는 이만큼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번 보자. 순환과정 봐봐, 순환과정. 순환과정은 무슨 말이죠? 다시 돌아온 거지. 되돌아온 거죠. 다시 되돌아오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나? 순환과정에서. 자, 봐봐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자, 피부를 열었는데, 요렇게 갔다가, 자, 이게 1번 상태, 2번 상태. 여기 3번 상태, 4번 상태. 자, 1에서 2가 무슨 과정이죠? 2에서 2가 가는 거? 등압이죠. 2에서 3으로 그냥 뚝 떨어졌어, 이거는. 등적. 요거는 등압이죠. 그래서 요거는 등적.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고 왔어. 그러면 되돌아왔어. 다시 처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어. 자, 되돌아올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일까요? 상태가 한번 쫙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럼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죠?
처음도 여기고 나중도 여기다. 그럼 얼마나 안 보여? 수학 잘하죠.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 돌아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0? 0이죠. 왜 0이지? 전압 뭐, 온도도 같죠. 그럼 ln 1은 얼마나? ln 1. ln 1. 0. 0이죠. 알고 있나? ln. 그럼 ln이 뭔가 좀 알아요? 자연요구. 내가 좀 적어줄게. 지금, 자, 이런 거야, 봐라. 우리가 10의 x성이 y라 하자. 그러면 상형 로그가 밑이 10이죠. 네. 지수로 알아내는 거라. 지수. 요거는. 네. 그런데 자연대수에다가 x 했는데 이게 y라 해봐봐. 이거를 우리가 그냥 ln 밑이 2인 로그를 ln으로 쓰고 이거를 우리가 그 자연 로그라고. 이게 x다 이렇게 지수로 알아내는 거. 맞죠? y가 1이가 어차피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y가 1이면 어떻게 돼? y가 1이면 그래서 ln 1이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수로 알아내는 것이 이제 로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라. 처음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태가 2번 갔다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1번으로 돌아왔죠? 이거는 무슨 과정이죠? 가역 과정이에요, 가역.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자, PV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말은 가역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되돌아왔다. 그러면 가역적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환 과정. 자,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으로 간다. 그 열기관. 잠깐 쉬었다 할까? 이거 메모 안 하는 사람들은 언제 할 거야? 이거 할게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엔트로피가 요즘 이제 정보량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적 엔트로피라고 돼요. 통계적 엔트로피라고 해서 통계. 통계 물리학이라고 들어봤나? 통계 물리학. 통계적 엔트로피. 자, 이거는 일단, 자, 이건 델타가 아닙니다. 이건 식이 있어요. K에다가, 이것도 LN이야, LN. LN은 지수를 알아내는 거죠. LN, 이렇게 씁니다. 이걸 뭐라 하죠? 어떻게 쓰죠, 이걸? 오메가. 이걸 오메가이죠, 오메가. LN 오메가. 통계적인 거는 아보가드로 수는 많은 거죠. 아보가드로 수는 10의 몇 승이나? 23승인가? 네. 기체가 많잖아.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수를 다루다 보니까 지수는 좀 작잖아. 만약에 20승이다. 10의 20승은 엄청 크지만 20은 작지. 네. 그래서 LN을 쓴 거야, 이제. 자, 요 공식을 이제, 좀 적어 놓고,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뭐냐. 요거가 바로 무슨 상수? 볼츠만 상수. 오메가가 이제 이게 상태수라고 해요. 상태수. 자, 한번 적어봐. 어떤 상태가 있는데 거시 상태.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상태야.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 아주 원자 수준의, 분자 수준의 상태의 수야, 상태 수. 자,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제 바로 동전 던지기. 동전을 3개를 던질 경우 정보량을 나오죠.
자, 자, 처음에 이제 거시 상태하고 미시 상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거시 상태는 모두 뭐지?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가 한 개 있겠죠. 전부 앞면. 던졌는데 그냥 전부 앞면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시 상태는 뭐 있을까요? 두 개가 앞면이고, 한 개가 뒷면인 경우가 또 하나 있겠죠. 던졌는데 그 두 개는 그냥 앞면이야. 한 개는 뒷면. 이런 경우 하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개가 앞면이고 두 개가 뒷면인 경우가 또 한 가지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 하나 있나? 모두 뒷면일 경우가, 이런 걸 거시 상태라고 해요. 이런 경우. 맞지? 자, 그런데 이제 미시 상태 가보자. 자, 처음에 모두 앞면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는 어떤 경우 있죠? 딱 한 가지뿐이 없죠. H가 앞면이다. 이거 외에는 없잖아. 1번 동전도 앞면, 2번도 앞면. 하나뿐이 없지. 이때를 오메가가 얼마죠? 이때가 1인 거야. 오메가. 1.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몇 가지 있나? 두 개. 자, 1번과 2번이 앞면이고 3번이 뒷면. HTH, THH. 몇 개 있어요? 이게 오메가가 3이라는 뜻이에요. 3. 두 개가 앞면이고 한 개가 뒷면인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수가 3이라는 거죠. 헤아리면 되는 거야. 요건 어떻게 되나? HTT, THT, TTAD. 이것도 3개네. 맞죠? 그 다음 요거는 전부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1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모두 앞면인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엔트로피는 얼마죠? KLN 얼마? 1. 그럼 어떻게 돼? 0. 이때가 엔트로피가 0인 거다. 아니까. 이거는 한 가지뿐이면 완벽하게 알지, 우리가. 맞죠? 동전은 이렇게 경우는 하나뿐이 없잖아. 이건 얼마죠? K의 LN이 얼마라는 거죠? 3이라는 거로. 엔트로피가 생겼지. 자, 왜 생겼어?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세 개 중에 어떤 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서 거시 상태를 만드는 건지, 두 번째 때문에 거시 상태인지, 세 번째 때문에 거시 상태인지, 무지의 정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KLN 3만큼. 이만큼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KLN 3. 얘는 완벽히 알죠? 0, 이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가 좀 물어볼게요. 동전을 100개를 던졌다, 100개. 그러면은, 어느, 거시 상태가 어느 경우가 가장, 일어나기 쉽나? 100개 던졌을 50개 50개 50이죠. 왜 그렇죠? 그게 제일 일어나기 쉬운. 그렇지. 그게 엔트로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태가 변하려고 그래. 그래서 동전을 던졌는데 50개 50개가 엔트로피가 가장 큰 거야. 던졌는데 전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안 일어나죠. 그럼 확률로 따지죠. 확률로 따져볼게. P가 확률이에요. 확률. 이게 상승. 자, 요거는 확률이 얼마죠? 8분의 8분의 1이다. 아주 낮아. 만약에 100개로 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2의 100승분의 1인 거야.
근데 H가 뭐예요? 근데 H랑 T랑. H를 앞면이라고 그러고, H를 앞면, 헤드, 아, 테일, 이거 이제 뒷면. 8분의,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8분의 3. 얘는 확률이 일어나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으면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요것도 8분의 3. 요거는 8분의 1, 확률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동전 던졌는데, 100개 던졌는데, 전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2의 100승분 던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죠. 2의 100승분, 2의 100승분이니까. 2의 100승분을 던지면, 그 중에 한 번은 전부 앞면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1초에 한 번씩 100개를 던진다 해봐. 그러면 2의 백승초가 몇 년일까요? 2의 백승초. 지금 멸망. 그렇죠. 지금 멸망할 동안 던져도 한 40억 년 나오나? 근데 그만큼 던져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한 번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야, 이제. 그게 0이 아니라 골치 아픈 거야, 이제. 맞죠? 딱 던졌는데 한 번만에 나올 수 있죠. 그게 요즘 여러분 양자 컴퓨터 들어봤나요? 양자 컴퓨터. 얼마 전에 중국인가 아랫개인가 뉴스에 전 세계에서 최고 빠른 슈퍼컴퓨터로 해도 몇 년이더라? 200억 년인가 계산을 하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를 하니까 몇 시간이라 3시간인가 2시간인가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100개를 던졌는데 처음에 앞면이 나올 경우는 2의 100승초 해야지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 슈퍼컴퓨터라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죠? 몇 번 던졌는데 앞면이 다 나왔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이야. 야, 한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야, 이제. 이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죠? 요거 말하야 됩니다. 자연은 엔트로피가 큰 쪽으로 상태가 변한다. 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엔트로피가 작으니까, 그렇게 안 간다는 거야. 큰 방향으로 상태가 변한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 이건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력학 이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 그리고 또 연력학 이법칙을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엔진, 자동차 엔진인데, 엔진. 신기하죠. 왜 100개 던졌는데 하필이면 반반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 이유가 뭐죠? 이유를 대략을 어떻게 말하면 돼? 어떤 교수님이 동전 100개 던졌는데 왜 50개가 반반 나올 경우가 가장 많을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돼? 반반이니까. 아니요. 전체 가짓수 중에 반반이. 그게 가장 많이 나와요. 아니요. 법칙을 이야기해줘야 돼. 엔트로피가 최대한 방향으로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하는 거라 이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유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연이 일어나는 거라고. 결국 우리가 죽는 것도 어떻게죠? 이런 경우가 엔트로피가 커져 죽으면. 왜요? 왜냐면 우리 몸을 이루는 분자들이 어떻게 돼? 분해돼요? 분해되면서 얘들이 막 흩어지죠. 그럼 얘들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맞지?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건 DNA나 막 분자들이 단백질이 아주 정밀하게 얘들이 막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측 가능하잖아, 우리가. 요즘 생물학으로.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원자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막. 땅으로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면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지적으로는 그래요.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주를 완벽하게 알면 그 사람의 두뇌에는 엔트로피가 거의 없지. 그럼 엔트로피가 없으면 열이 안 나. 엔트로피가 열하고 관계 있어. 여러분들 그 양자 컴퓨터는 열이 안 나. 그래서 요즘 컴퓨터는 열 많이 나죠. 막 네. 게임 돌리면. 그거는 엔트로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람은 머리가 좀 열이 안 나. 그러나 그래 안 그래? 뭘 모르면 막 열나죠. 막 화도 나고 그러죠. 왜 모를까?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왜 미래를 왜 모를까 우리가?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가해수가 너무 많으니까. 과기수가 그렇죠. 미래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미래가 커. 그래서 시간이 왜 미래로 가죠?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즉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요즘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양자 컴퓨터는 진짜 열이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전자를 이용합니다. 전자. 또는 그 중국에서 이번에 만든 거는 그 빛의 알갱이를 뭐라 하죠? 광자죠. 광자 한 개를 얘들이 컨트롤 하는 거예요. 한 개를. 광자는 이렇게 그 방향이 있거든. 평광 방향이 있어. 윗방향과 90도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는 광자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광자 자체는 열이 아니야. 그럼 열을 낼 이유가 없어 얘들이. 맞죠? 광자를 갖고 놀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 그러니까 90도하고 0도 사이에 이 빛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90도와 0도.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는 0하고 1만 가지고 하잖아. 네. 0 아니면 1이죠. 그건 이제 비트라잖아.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90도를 0이라 하고 요걸 0도를 1이라 해보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이걸 다 쓰는 거야, 이제. 슈퍼컴퓨터는 0과 1뿐이 못 쓰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 사이에 모든 가능한 숫자를 다 써버리는 거야. 무한대. 그러니까 2의 백승초 동안 할 양을 몇 시간 만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쓰니까. 가능성을 다 써. 0과 1 사이에 가능성을 다 쓰니까 그만큼 빠르다는 거야. 그렇죠, 계산이. 그 열도 안 나. 그러니까 완전 꿈의 지금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라고. 아마 여러분이 한 3, 40살 되면 아마 폰에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는 폰을 갖고 다닌단 말 몰라요. 그럼 어지간한 여러분들 그 생물학에서 단백질 막 움직이는 이런 거, 막 그 당시 때는 아마 예측 다 할걸요? 단백질 운동까지도.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뭐, 안 죽을란 것도 몰라.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사람이 늙는 게 있잖아요. 늙는 이유가. 그걸 밝혀가지고 어떤 약을 먹으면 세포가 다시 뭐 젊어지게 하는 그런 약이 나오란 것도 몰라. 그럼 안 죽겠죠, 또. 네. 안 죽으면 여러분 자식을 낳아야 돼, 못 낳아야 돼? 못 나요. 네? 안 나요. 안 나요. 안 낳아야 되죠. 그러면 자식을 낳아야 된다. 우리 생명체는 자식을 놓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럼 어째야 돼? 그럼 안 죽고. 뭐지? 아니, 안 죽는데 또 애를 낳아야 돼. 그러면 안 나와야 되죠. 그럼 인격이 생기잖아요. 아니야. 우주로 나가야 돼, 이제. 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우주로 나가게 돼 있어. 응? 그 이제 미래 예측해 보면. 그리고 벌써 이제 화성을 관리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안 죽고 자손을 또 낳아야 된다. 그 어차피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진짜 우주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렇지. 그게 생명체의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이 이 컴퓨터에 링크해버려가지고 막 비수속도로 막 우주여행을 한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건 더 먼 미래 이야기고 하여튼. 네, 근데 생명이 있으면 엔트로피가 진다고 하는데 그럼 생명이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 죽는 게 이제 정상인데 우리 인간은 그걸 거스르려고 해. 우리가. 근데 우주 전체는 아닌데 우리가 엔트로피를 다운시키면 언제나 늘어. 오히려 늘어나 그게. 우리가 이제 정신 활동해갖고 엔트로피를 다운시키면은 그게 그 전체 에너지는 늘어나. 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면 열이 나잖아. 머리 많이 쓰면 배고파지죠? 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을 많이 써갖고 공부를 많이 하면 엔트로피 다운되는데 우리 머리에서 나가는 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트로피가 커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인간은 특이한 거야. 자꾸 엔트로피를 낮추려고 해. 우리가. 넘어가보자, 이제. 엔트로피가 참 재밌는 그 개념이라. 그럼 이제 엔진으로 가볼까요? 빨리빨리. 화성에서는 그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 마련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온도도 그렇게 그냥 우주복을 입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우리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 맞지? 화성은 어느 정도, 건물만 다 탄탄하게 지면, 어지간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는. 맞죠? 그러니까 화성을 지구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태양에서 수, 금, 지, 화잖아. 지구는 좀 있으면 이제 태양의 그 영역에 들어오잖아요. 점점 그, 라이프 존이 있어. 어떤 별이 있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 공정 궤도가. 근데 태양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져. 그러면 우리가 다 타, 지구는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게 화성인 거죠, 이제. 화성 다음이 어디죠? 저기 목성의 위성, 유로파, 타이탄, 그 유로파,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 이제 다른 별로 가야 돼. 인간이, 우리가. 가겠죠. 과학기술이. 뭐 광속에 가까울 정도를 로켓만 만들면 충분히 갑니다. 왜지? 로켓 안은 시간이 안 가거든. 봐라, 지구에서 별까지가 제일 가까운 별이 비수로 봐도 4년이 걸리는데, 광속에 가까운 로켓을 타고 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상대성 이론이죠. 그런데 지구는 몇 년을 흐르는 거죠? 4년 정도 흘러가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4광년보다 더 만약에 100광년 떨어진 별을 간다. 그럼 지구는 100년 걸려. 이 로켓이 비수속도로 가도 100년 걸려. 그러면 로켓가 비수속도를 못 가잖아. 그러면 지구는 200년이 흘러가. 예를 들어서. 그럼 로켓 안은 200년이 아니면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면 100광년의 별을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지구를 떠날 때는 빠이빠이 해야 돼, 이제. 다시 못 돌아. 다시 와도 다 죽어버렸어, 지구는. 맞잖아요? 200년이 흘렀는데, 뭐 친구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다 없어. 자기는 20년 흘렀는데. 그럼 자기 세포는 이렇게 늙으면 세포가 어쨌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주선 안의 시간으로는 우주선 안의 시간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늙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여행 갈 때는 지구하고는 이제 결별하고 가야 돼. 결별. 알겠죠? 갔다 오면 운명은 운명은 밖에 있든지 다 멸망해 있든지 뭐 그래 됐겠죠, 지구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동면하는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동면. 맞네. 맞죠? 네. 뭐 동면해가지고 뭐 100년 후에 깨어나도 다른 게 없네. 맞지? 다른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열기관 빨리 넘어가 보자. 이 열기관이 바로 이제 연력학 이법칙. 자, 그 연력학 이법칙은 열의 이동은 어떻게 되죠? 이동 방향이 있어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제 이동하죠. 그래서 이동하고
저절로. 그 반대로는 이동되나 안 되나?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자. 여기가 TH, 고온이야, 고온,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저온이 있어, 저온. 이걸 T로를 할까? T로. 그럼 열이 어떻게 돼요,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걸 선생님이 Q에 H라 할게, H. 근데 요 사이에다가 엔진은 하나 닫아, 엔진. 이거 엔진, 열기관 여기 달아. 그래서 고온에서 내려오는 열을 받아서 피스톤을 팽창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 여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받은 열을 전부 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자, 두 번째. 네, 없다. 없다. 열을 100%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이게 또 열역학 법칙입니다. 열을 100% 일로 전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일로 빠져나오는 열이 있다, 이거라. 이걸 Q로. 좀 QN이에요, QH예요. QH. 자, 이게 엔진이라. 그러니까 어떤 열기관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열을 일부 받아서 일부를 일을 하고, 뭐 피스톤이 팽창했다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저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QL, 저온으로 나가버리는 거고, 요거를 0으로 보내면 참 좋겠죠? 네. 그런 기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열을 100% 일로 전하는 엔진은 없다. 이게 열역학 이법칙을 또, 아까 엔트로피 법칙도 열역학 이법칙이고, 요것도 열역학 이법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열기관이 그러면 좋은 열기관일까요? 일을 많이 하는 거지. 효율이 좋은 거지. 그래서 열 효율이 나와요. 열 효율. 엔진의 열 효율. 이걸 일합니다. 일하고 고온에서 얻은 열을 얻은 열 중에 얼마만큼 일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약속해요. 맞죠? W가 크면 열 효율이 높다는 거야. 근데 이게 결코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보다 작다는 거예요. 1보다 작다. 결코 1이 될 수 없다. W는 Q보다 작아. 자, 그래서 얼마큼 작은 거라고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W는 에너지 보정 법칙에서 얻은 열에서 뭘 빼면 되죠? 나간 열을 빼면 되겠지. 근데 나간 거는 마이너스를 했죠. 열기관이 기체입니다. 그 피스톤 안에 막 기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값 치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 빼기 QH분의 QL. 이렇게도 열역학 효율을 적을 수가 있죠. 두 가지 방법. 이것도 1보다 작죠. 그래서 결코 효율이 1인 엔진은 만들 수 없다. 이게 열역학 이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이야기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효율이 이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열기관을 만들 때 어떤 열기관이면 가장 효율이 높을까요? 가장 효율이 높은 열기관은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카르노 들어갔죠. 카르노.
카르노 열기관이 있어요. 1만 T-7. 어떻게 알았어요? 타이탑에 나왔던 것 같아. 옳지. 자, 이걸 2의 카르노라고 하고 1-T, 그 열을 그냥 온도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보다 큽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보다. 이것도 세 번째. 자, 그럼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요거 설명하고 그냥 그거 뭐죠? 단원 정한 문제 좀 해볼까? 시간 되는 데까지 한 페이지라도. 자, 카르노 열기관은 보자. 우리 PV 그래프 했죠. PV 그래프. 자,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잘. 자, PV 그래프에서 이런 겁니다. 카르노 열기관입니다. 그거는. 자, 등원으로 팽창한 다음, 단열로 팽창하고, 그 다음에 등원으로 압축하고, 단열로 압축하고, 그래서 1, 2, 3, 4. 이건 이제 카르노 순환 과정이라고. 순환 과정 했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등원. 여기는 단열. 아까 단열 했죠? 여기는 등원. 여기는 단열 압축. 여기는 팽창, 압축,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팽창, 단열, 팽창. 아, 미안이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등원 압축, 단열 압축.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카르노 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가역 과정이야. 아까 내가 PV 그래프에서 원래로 돌아오면은 가역 과정이 됐잖아요. 델타 S가 0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이상적인 카르노 순환 과정은 현실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자, 그럼 보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서 열이 들어왔죠? 1, 2에서 열이 들어왔나? 어디서 열이 들어왔어요? 1. 그렇지. 1, 2에서 열이 들어왔죠. 예. 열역학 이법칙에서. 여기가 바로 뭐죠? 여기가 Q의 H인 거예요. 고온. 이 고온이죠. 단열일 때 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QH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3, 4에서는 열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얘가 바로 뭐죠? Q의 L인 거예요. Q의 L.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온도가 뭐죠? 여기 온도가 고온. T의 H가 되겠죠. 그럼 여기 온도는 T의 L이 좋은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QH가 등원 팽창일 때 열은 어떻게 되죠? 자, 등원일 때는 내부 에너지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광지 말고. 등원일 때는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왜냐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관계되잖아. 네.
온도 감전하니까 0이다. 그 다음에 1, 2 과정에서 기체가 일을 했지. 그걸 적어줄게. 예. 요건 그냥, 여러분들, 요거 그냥 적어주세요. 요게 등운 과정에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간 건 어떻게 될까, 그럼? 0이고, NR, TL에, LN이 뭘까요? V, 호, 나중 빼기, 1000 빼기, 그렇지. 항상 이거 녹화할 때 1000 빼기, 1000이 3이고, 나중에 뭘까요? 4일 되겠죠. 여기 부피 3, 4 이렇게.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1 빼기 요거 집어넣어. 그러면 QH가 요 NR 날라가고 TH의 LN의 V연분의 V2, TL의 LN의 요거는 절대값이었으니까 요걸 바꿔주면 돼. 이게 돼요? 네. V3로.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건 양수, 이건 음수인데 이건 양수, 이건 음수. 왜 음수죠? V4가 작잖아. LN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죠.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 단열 과정에서는 뭐가 똑같았었어요? 자, P2 V2의 감마 하고 또 뭐죠? P3의 V3의 이거랑 같고 또 뭐죠? 또 어디 갔나? P1, V1 3분의 5승 또 P4, V4 3분의 5승 쓰면은 이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 같아 두 개가 해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1 빼기 TH분의 TL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식이 PV는 NRT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자, TV에 감마 빼기 1이 일정하다. 이것도 하나 적어줘봐. 이 단열 과정에서. 아까 단열 과정에서는 공식이 뭐였더라? PV의 감마가 일정하게 있죠. 감마가 뭐였어요? 이번에는 감마 빼기 1도 일정합니다. 감마가 뭐였어요? 감마가 아까 3분의 1도. 요게 이제 BRB. 비열비야. 이거 BRB. 근데 이 P를 T, 온도로 바꾸면 감마 빼기 1승이 됩니다. 상태 방정식 쓰면. 이걸 여기다가 여면은, 이거 해가지고, 요건 날라가. 요거 어려우면 그냥 넘겨. 그래서 어쨌든, 그, 카르노 열기관 효율이 바로, 그, 온도로 바뀝니다. 이거는 일반 열기관보다 크다. 이상적인,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가깝게, 만들려고 해요. 전체력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여기.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효율 높은 걸 어떻게 온도를, TL을 0도로 바꾸면 되겠죠, 0도. 절대온도 0도. 근데 절대온도 0도가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또 온도 차이를 너무 많이 주면 또 엔진이 안 만들어져, 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효율이 40%, 20, 30, 40% 넘어가기 힘들어요. 효율이. 그만큼 열이 많이 나. 근데 요즘 전기자동차는 있잖아요. 조금 덜해. 전기자동차. 단열차. 여기 QH에서 승무원에서 1이에요. 요게. NRT, 고온, TH, LN, V연분의 V2. 요게. 요거 내가 적분을 해야 돼. 맞죠? 이거는. 밑에 넓이가 1이잖아요. 적분한 결과가 이건 거야, 이제. 1 구할 때.
아직 접근 안 돼가지고 이게 결과만 내가 이제 적어놓은 거야 이제. 이렇게. 자, 일단 연력학은 이렇게 마치고 단원 종합 문제는 지금 시간 남은 대로 한번 풀어서 다음 5편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과제로 넘겨야 되겠다. 알겠지?